그리고 오늘 권영세, 권성동도 이렇게 가가지고 뭔가 힘을 보태주는 듯한 느낌은 이 명태균 게이트의 이 특검법을 일단 무조건 막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니면 오세훈이 본인들이 얘기해서 관련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느낌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 지도부는 뭐 오세훈이 아니더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미 대변인 차원에서 이것은 당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특검법이다라고 자인을 했죠. 네. 자백을 했어요. 맞아요. 본인들이 직접 자백을 실토했죠. 했어요. 우리 죽이려고 하냐? 우리 죽는다. 이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오세훈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 법은 막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다만 당내에 오세훈, 홍준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겠죠. 네. 그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뭉치냐에 따라서 혹시나 이제 제2표결까지 갔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재표결 갔을 때 일단 최상목은 뭐 거부권 쓰는 거는 우리가 쓸 거라고 확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의 깊었던 것 행태를 같아요. 보면은 네. 근데 확장성 이야기를 아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김종인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러세요? 확장성 관련해서 한동훈이 확장성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한동훈이랑 또 오세훈 쪽이랑 약간 서로 이제 배틀 들어간 것 같은 듯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한동훈 쪽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설이 좀 나왔어요. 그랬더니 가짜 뉴스다.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쪽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만큼 뭔가 내부에서도 이제 싸움이 슬슬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던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싸움 이제 시동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까? 내부 분열이 싸움이? 뭐 실제로 뭐 분열한 그런 감정이 안 좋은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또 관심 시선을 또 끌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개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씨가 그나마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씨와 그 주변에 있는 언더칠삼 이번에 언더칠삼. 뭐 그쪽은 이제 판단을 좀 잘해야 된다. 여기서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 씨가 또 당 밖에 있지만 사실상 국힘 몸통이잖아요. 지금 같이 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씨랑 그런 뭐 젊은 보수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경쟁이 들어갈 텐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 씨가 겉으로 어떤 식으로 꼬드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거기 넘어가게 되면 한동훈 씨가 이준석 씨의 이런 말장난을 이길 수가 없다 봅니다. 저는. 한동훈이 예,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인들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저 물밑으로 와서 어떤 얘기 할지 모르지만 혹은 공개적으로든 그런 거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걸로 다 쳐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대표 측은. 이제 이거는 제가 괜히 뭐 저쪽에 뭐 분열을 이야기하고 이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안 가게 되면 본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태극기 모독 세력들은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 위장 우파다, 좌파다 그리고 욕 진작부터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걸 못 넘기고 다른 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등 못 쳐내면 본인은 여기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 판단 잘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네. 제가 옛날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요. 윤석열하고 손절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공소장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과 손절했다는 것만으로 과연 다음 정권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할까? 그것만으로 충분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검찰은 예, 결국 자기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유력 대권 주자가 되든 심지어 나아가서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들고 있는 카드와 패를 살펴볼 테고요. 네. 그 중에 하나의 강력한 패가 될 수 있는 게 명태균의 핸드폰, 명태균 씨의 컴퓨터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윤석열만 확실하게 잡아 막 그냥 막 몽둥이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자기들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작업들을 시작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가져야 돼요. 어. 저희는 왜냐하면 특히 나중에 이제 뭐 아마 인터뷰를 직접 하신다 그러는데 작년 11월 이후로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어요. 네. 그 이후로 추가로 아무런 정치인도 소환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 뉴스타파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면은 작년 11월에 이미 명태균 씨가 쓰던 컴퓨터가 포렌식 완료돼서 보고서까지 나왔다는 거고 또 혹자는 요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아마 이전에 제출했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도 맞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많은 걸 들고 있을 텐데 왜 조사나 수사는 답보 상태고 심지어 수사를 하던 인력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가는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숨죽여 있을까 검찰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여야 될 사람, 아니 당연히 잘못해서 뭔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보호하려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선별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됩니다. 예. 아니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그런 의심이 드는 보도 중에 하나가 이 한동훈 관련해서 검찰발 뉴스가 또 하나 나온 게 이게 이제 매부쇼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해 주신 건데 한동훈을 지금 검찰 입장에서 요대로 조기 대선 가가지고 끝나면 우리 이거 기소청으로 진짜 바로 간다 해체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으로 뭔가 지금 한동훈이 체포조 명단에 이름이 없다가 이 계엄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자마자 체포조 명단에 추가로 들어갔다라면서 뭔가 이 내란에 묻지 않고 또 명태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이 한동훈을 위한 보도 아니냐 검찰발 보도니까 어쨌든 요런 좀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근데 저도 그거 듣고 굉장히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보도 내용 보면은 시간대도 잘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동훈이 페이스북 올리자마자 뭐 조지호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추가하고 이게 말이 되나? 여인형이 뭐 전화해서 추가하고 말이 되나? 이런 생각 들던데. 과거부터 검찰발 기사는 잘 봐야 돼요. 음. 이게 그냥 실수로 뭔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검찰에서. 예, 또 특히 그걸 잘하는 게 특수부 출신들이죠. 네. 특수부 출신들은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데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검찰들이 경찰들 보고 비아냥조로 수사를 못한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경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언론 활용할까? 그럼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어. 또 우리도 영장 청구권 가져볼까?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으로 수사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기법 이게 검찰의 어떤 전매 특허고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을 끝까지 이래 윤석열 제대로 치는 거 보니까 이제 얘네도 돌아섰고 제대로 하겠다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예. 아니 이미 우리가 김상훈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 자꾸 반려하는 거, 김성훈. 네. 김성훈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저희가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타격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쭉 한번 흐른 적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이 행보들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갑자기 지금 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밝히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명태균 특검법이 네.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명태균 특검법에 사실 이준석도 또 전문가시니까 이준석이 굉장히 좀 의혹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특검 발의할 때 야 6당 봤더니 개혁신당이 들어가 있어요. 찬성을 한 건데 이준석이 또 나는 얽힐 거 없다, 문제될 거 없다. 오늘 방송 엄청 나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도 사실 초창기부터 제가 그 태균기 부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무슨 뭐 성적 조작에 비유하면서 이걸 되게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궤변을 막 늘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이라 보고 사실 공개적으로는 늘 저런 식으로 센 척합니다. 허세도 많이 부리고.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처음에 통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또 거부권 이제 그렇게 가서
다시 또 이게 돌아왔을 때 무기명을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장난질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리 밑작업을 아마 또 뿌려놓으면 국힘당의 누군가가 이제 막 반대했다는 그런 대상을 막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나와갖고는 자기는 야 우리 찬성했었잖아. 일차 우리 때 아니야. 보지 않았냐? 1차 때 보지 않았냐? 우리 특검법 발의도 같이 했고 찬성한 거 보지 네. 않았냐? 그래서 아까 그 박주민 의원님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 동안 소위 마삼중 시절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신문 일면 차지할 것만 생각한다고. 네. 그걸 박근혜한테 배웠다고 해서 천하람 씨 같은 측근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잔기술을 지금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재표결하면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만약에 한동훈 개들이 이제 국힘에 남아 있으면 한 지금 몇 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의원님 생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명짜리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아 한동훈 개가?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예. 그러니까 뭐 16명 다는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몇 명은 한동훈과 뜻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3명이 제2요구에서 빠져버리면 11표가 필요하게 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11명까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차피 제2표결 할 때 무기명이라서 이준석 이런 사람들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혹시 명태균 특검법 이제 발의되고 요 분위기 이 상황 속에서 이거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약간 좀 반응이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의원은 없는데 그렇겠죠. 딱 한 명이 딱 한 명. 누군지는 여쭤보지 않습니다. 여쭤보셔도 대답 안 할 거예요. 딱 한 명이. 아니, 저도 계속 만나 나가서 설득도 하고 그럼요, 해야죠. 그럼요. 딱 한 명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맞다. 예. 그 얘기는 아마 찬성하시겠다는 뜻이고 제2표결 할 때도 하시겠다는 뜻이겠지. 저희도 고맙습니다. 아 진짜 한 분이어도 아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많이 퍼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어떤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사실 뭔가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지금 정당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특검에 비해서 이게 더 이탈표가 적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아이고 참 근데요 이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참 사실 짜증 나는 건데 기본 전제가 최상목의 거부권을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좀 짜증 나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조항을 애초에 다 뺐잖아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냥 바로 거기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걸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로직으로 보면은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럴 때 거부하면 진짜 황당한 건데. 아니 내란 수계 권한대행이라고 이미 딱 그 규정이 딱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뭐 일관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최상목은 이거는 뭡니까? 무슨 국민연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추경 기본 원칙에 합의를 조속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이거 뭐예요? 그 뭐 더 내고 덜 받자는 건 이제 보험료율은 좀 올리고 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현행대로 하거나 뭐 조금 더 낮추는 식으로 해서 재정 안정성을 기하면서 가자 이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재정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나야 되는데 워낙 소득 대체율이 낮다라는 것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해지할래, 나 그냥 그만둘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국민연금.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 대책 수단이에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게 전체적으로 빈곤한 세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당이 주장하는 거는 안전성 때문에 보험료를 차차 높이면
그것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고갈 없이. 예. 네. 왜냐면 국민연금을 좀 많이 내긴 해요.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뭐 노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야죠. 그 불안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딱 저희들 세대잖아요. 지금 수산 쌤하고 제일 불안하죠, 제일 저희들을 딱 타겟해가지고 너네들 못 받아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이런 뭐 얘기를 자꾸 있더라고요. 하니까 네. 그런 공포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 됐다 봅니다. 이제. 제가 신상 발언 좀 해도 돼요. 어떤 네. 분이 저보고 투쟁력이 약하다 그래서 역대 특검법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군사보호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뭐 공수처 설치 한두 개가 아니죠. 누가 다 해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시는 투쟁력. 소리만 크게 지르면 투쟁이 있어요? 네.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바로 또 기백 있게 합니다, 의원님. 중요합니다. 여러분 채팅으로 화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 소리만 크게 지르면 투쟁이 있으면 뭐 맨날 소리 지르고 다니죠. 뭐 저도 뭐 마이크 들고 다니죠. 맨날.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저는 이제 스타를 했었다 보니까 전략 전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덕에 이제 좁은 입구에 강력한 뭐 스타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럴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병력이 있어요. 네, 그걸 맞아요. 박아두면 밑에 이제 바이오닉 병력으로 뚫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일단 다 꼬라박은 다음에 나 잘 싸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잘 싸운 게 아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우회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아까 뭐 고맙다고 얘기하는 의원도 있고 하듯이 뒤에서 또 정말 많은 역할들 하고 계신다. 맞습니다. 요거 어쨌든 국힘에서 뭐 특검법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재판소를 국힘 지도부가 오늘 또 항의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이거 위험한 헌재를 부정하겠다는 빌드업인지 뭔지 명백한 이건 모르겠는데. 정치적 메시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네. 분명히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봐도 탄핵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자, 근데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어떻게든 적게 받으려면 네. 탄핵은 됐지만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돼요. 네. 맞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결정인데 자기들조차도 그걸 인정해 버리는 순간 그냥 다 무너지거든요. 박근혜 때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그렇게 나올 거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한 결정이에요. 이렇게 남겨놔야 지지층이 모이고 지지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면서 스무스하게 갈아타며 조기 대선 그래도 우리가 이미 정말 문제 많은 저 헌재에서 저런 결정을 내버렸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 요 가이드라인을 짜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세게 했잖아요. 자기가 선거에서 지고 네. 나서. 근데 본인도 그 캠페인을 통해서 자기의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지지층이 이 선거 결과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흩어지지 않게 모이고 확장을 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탄핵 결정에 의해서 지지층이 왕창 무너지는 게 걱정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복선을 뭘 깔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결정이.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깔아놔야 되니까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뭐 준비해 주신 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와 많이 싸웠는데 또 싸워요 지금? 싸워요, 예.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있었어요. 검찰 피신 조서가 법정에 제출이 돼가지고 그 피의자 본인의 입으로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거치지 않았는데 네. 왜 증거로 쓰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박근혜 그때 쪽에서 박근혜 쪽에서 했어요. 그때 네. 소위 말해서 권성동 의원이 소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입 닥쳐라고 한 거예요. 재판장이 하는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서 재판 진행하는 거 자꾸 그 방해하지 마. 그리고 재판장의 판단이 맞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다른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거를 한번 보자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정거 저 뒤에 박주민 의원이 그러니까 뒤에 제가 앉아 있죠. 함께 하셨던 제가 거잖아요. 탄핵소추 위원단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거라는 거를 그
헌재 재판장에서 직접 한 건가요? 저 그래서 발언을? 서가지고 발언을 한 거예요. 아 저렇게 야, 그러니까 이 권성동 씨는 이제 승자도 권성동이 되고 패자도 권성동이 되는 거예요. 와. 자기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 일단 요거 하나 있고 이 전에 있었던 게 내란죄 그 빼는 거 관련해 네, 내란죄 빼는 거 관련돼서도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영상 올렸었죠. 그리고 왜냐면 제가 다 알아요. 같이 탄핵소추위원장을 했어. 아. 말만 하면 제가 그때 그랬는데 한번 찾아봐요. 그럼 찾아보면 나와. 아, 진짜. 그리고 권성동 야. 그 2호 권성동이랑 23 권성동 다른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야,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권성동이 과거의 자신과 세 번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요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싸우고 있다. 그런 빌드업 차원에서 헌재를 계속 흔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 우리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네. 이준석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 개혁신당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허은하 이제는 전 대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허은하 전 대표랑 이 갈등이 심화된 과정에서 1대1 공개 토론을 허은하 전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네. 요거를 오늘 JTBC 거 방송 보니까 약간 뭐 할 가치도 없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늘 써먹는 방식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저도 그 한창 페이스북 차단하고 할 때 그 지지자들 붙여가지고 계속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열등감 때문에 저런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인규 변호사가 또 이준석 씨를 요즘 되게 잘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또 열등감 프레임 씌워놓고 무슨 사적인 이유 때문인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송파구청장 막 그 구청장 얘기해. 얘기하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기인 씨가 이렇게 슬쩍 던지고 팬코가 그 붙어갖고 그런 여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준석 씨가 마치 막 끝판왕인 것처럼 등판해가지고 요즘 뭐 신인규 씨 재밌는 얘기 하던데 뭐 계속 얘기하라 하세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쫄았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허은하 대표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 씨의 강연, 뭐 책, 뭐 다 봤다 했잖아요. 네. 패턴이 늘 똑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성상납 의혹 본인 그 문제제기 됐을 때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뭐 별거 아닌 척하면서 도망쳤고 그걸 이제 명태균 게이트 터졌을 때 똑같이 대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패턴들이 읽힌 상황에서 저는 이제 허은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결국에는 마치 이제 상종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튀겠다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그러면 그 앞에 하나의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부정선거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쪽 전문가 아니냐 그러면서 전한길, 황교안 씨랑 토론하자 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예전에 오죽하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시민하고도 토론하자 했던 게 이준석 씨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수년 동안 이준석 씨가 본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누구와도 토론 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막 토론 전문가 행세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네. 동덕여대 뭐 그런 이슈들 참여했던 있으면 것 같은데? 다 그런 이슈들 특히 지금 본인이 2030 남성들 결집할 수 있는 거 그런 이슈들로 자꾸 이렇게 시선을 끌고 가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토론 전문가라면서 별의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그로 끌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저야 그렇다 치고 신인규 변호사 토론하지 않고 왜 도망친 거고 그러더니 지금은 특히나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국면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개혁신당의 지금 사기 횡령 배임 이슈가 중요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뭐 허은하 대표가 재밌는 얘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쿨한 척. 근데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는 토론을 설사 한다 그래도 이준석 의원 말고도 할 사람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민주당에서도 많이 계실 많이 것 있어요. 같고. 아니 그 국정원이 나가서 해도 되고 네. 네, 대법원이 나와서 해도 되고 다 부정선거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왜 꼭 굳이 자기가 네. 누가 이렇게 역할을 맡기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라면서 나 딴 거 찾지 마. 나 이거 해야 돼. 아니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야. 마치 근데 모든 국민이 이것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야, 어쨌든 요런 지금 이준석 의원의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뭐가 있냐면 그 이번 그 2030 중에 약간 뭐 서부지법 폭동도 그렇고 요거에 이제 굉장히 가담하거나 혹은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네.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의혹들이 있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제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가 있어요. 네. 근데 요 사람이랑 우리 황희두 이사께서 네. 소송해가지고 뭐 이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악연이 이제 한 22년도쯤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본인이 갑자기 저한테
그 영상을 하나 만들더라고요. 근데 영상과 이 본인의 그 카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거기서 황희두 관련한 모든 제보 받겠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 친 거죠. 공익적 제보를 받겠다. 황희두도 지금 뭐 역할 하고 있으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고 하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 받겠다면서 뭐 그러면서 중간에 영상 만들 때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다. 황희두 끝났다 이제 이러면서 영상을 4편이나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모욕적인 내용들을 막 섞어 놓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저는 이제 협박으로 느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이 23년 7월에 형사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거기서 추가 대응을 안 해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침 또 이 이슈를 좀 한동안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 잊고 살다가 네. 요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이 사건을 본 거고 그럼 민사도 가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금융치료까지 가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걸었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막 1억 10억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또 이제 우리 박지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그 기준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1,000만 원 일단 걸어놨습니다. 민사 소송까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태까지 기사 막 좌표 찍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다 본인 관련한 단독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좌표 찍기를 만약에 할까 안 할까? 이제 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고 네. 안 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JTBC 기자 막 그렇게 공격하면서 자기 얘기만 나오면은 막 지령 내렸었거든요. 요건 왜 피하는 것인가? 요 뭐로 가든 간에 이제 또 저도 나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나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게. 뭐 거기서도 맨날 수싸움 거리니까. 네. 저도 이제 그 게이머 출신으로서 그 가야죠. 근데 오늘은 좌표 안 지켰나 보네. 여기가 좀 조용하네. 지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3일 전부터 글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오는 게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